왜 이 친모가 본인의 친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범행에 가담을 한 걸까요?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에게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. 아마 학대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가정에.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딸 간의 관계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아마 그 딸이 새롭게 꾸민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지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서 아내가 결국은 적극적인 조력자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조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이수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본인의 친딸이 새롭게 꾸린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다. 그러니까 친모의 입장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른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친모가 친딸을 향해서 모종의 질투심,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?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친모는 자신의 그 현재 남편이 본인의 그 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 남편보다는 피가 섞인 혈연 관계에 있는 본인의 그 자녀 편에 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, 지극히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,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친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 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번처럼 엉뚱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그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아마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딸이 인식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,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을 하고요. 두 번째 남편과는 아이 2을 낳고 헤어지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가정을 꾸린 건데요. 2014년부터 그 3번째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왔거든요. 네. 그 사이에 아마 계속 이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딸이 이제 그 현재 남편을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번에 3번째 가정 역시 깨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.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절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해본다면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 싶습니다. 가슴이 아픈 대목인데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유가족들의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시기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. 막 뚜들 펴고 밖에다 내부놓고 문을 잠가보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학교에서 다니는데 학교가 입시를 안 다녔대요. 못 다녔다고 해요. 객석이 한 20일 동안. 그래갖고 또 그 지금 엄씨가 집은 없대요. 부처서에다가. 아동 먹었어요. 예, 그런 거 같아요. 친엄마가 목 치겠다. 우리한테도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정 못 받아준다고 하면 여기는 경찰서 개도서 저기서 살아야 돼요. 지금 엄마하고 다 뭐 만나서 하게 되고 자기가 포기해보고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산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. 항상 저부터 받았습니다. 남자가 갔다 뭐 하더라고 자기 딸을 말리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지 속에서 나는 딸을 지가 지대로 못 켰으면 그것도 딸을 갖다가 지가 그렇게 가르쳐요. 유가족들의 심정이 좀 전해져서 더욱더 가슴이 아픈데 경찰의 늦장 수사가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경찰의 늦장 수사 도마, 숨진 A양이 지난 9일, 그러니까 살해당하기 18일 전에 이미 친부, 그러니까 친모와는 이혼한 전 남편이죠. 나의 친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목포경찰서 갔다는 거예요. 의붓아버지가 성범죄를 나한테 저질렀다.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의붓아버지가 SNS로 2차례 음성을 보냈다. 12일에 A양이 다시 목포경찰서에 또 찾아가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합니다. 14일 또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조사까지 받습니다. A양은요, 지난 1월 의붓아버지가 얼굴을 보고 싶다며 광주 올 것을 강요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친구 집 앞으로 찾아온 의붓아버지가 차에 태워서 산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미수에 그쳤다라는 걸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16일 목포경찰서는요, 김씨 거주 그리고 김씨의 사건 발생지인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버립니다.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. 그러느라 시간이 또 늦어졌고 결국 24일 광주경찰이 친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를 당부하고 이 과정에서
김 씨가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고 아내가 범행을 공모하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27일에 A 양을 살해했다는 것. 무려 18일간 경찰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까지 했음에도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사실은 그 앞서 가정 내에 있어서 침모의 행위나 뭐 이런 몹쓸 짓들은 별건으로 하고 경찰의 안이함이 이 아이가 이렇게 그 불행해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광주에 살았고 친아버지는 목포에 살았어요. 그래서 작년에 그 친모가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니까 그 친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목포로 데려와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. 근데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 초죠. 4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도대체 의붓아버지를 그냥 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친아버지와 함께 목포경찰서를 갑니다. 목포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또 한 일주일 후에 그냥 음란 동영상 보낸 것 말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성폭행 시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경찰이 뭐 신고는 목포경찰서에서 있었지만 피의자로 할 수 있는 의붓아버지는 광주경찰서에 있고 그 다음에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검찰도 광주에 있으니까 이건 광주서에 이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해서 보냅니다. 우편으로 보내버렸다.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며칠이 지나요.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광주서에서는 우편을 접수하고 나서 이거를 또 담당자한테 가는 사이에 일주일 지나고 14일 지나는 과정에 이 의붓 아버지에게 광주경찰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의붓 아버지는 얘가 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해칠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해당 경찰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말이에요. 아니 뭐 친딸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이첩이 됐는데 그거 좀 사실 맞으세요? 좀 서 한번 나오셔야겠어요. 라고 그냥 술술술 다 얘기해줬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의붓 아버지는 얘가 안 되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해친 거니까 저는 경찰의 안이함이 굉장히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김영주 의원님 부시장님도 하셨고 민주당의 또 의원도 하셨잖아요. 경찰 관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으면 긴급 체포를 해서 보내든가 광주경찰도 의붓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를 할 게 아니라 딸부터 보호를 해주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넉장 수사도 문제거니와 오히려 경찰이 말하자면 살인의 계기를 만들어준 꼴이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. 신고자의 입장에서 우선은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아동보호기관에 먼저 아동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수사를 해도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첩된 상태에서 아동에게 또 한 번 미칠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관할이다 아니다라는 싸움을 이제는 마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.